정구영의 가족을 이용하여 정신적 압박을 주려는 비열한 짓이었다. 정구영의 아들 중 셋이 납북 또는 월북한 사실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1964년 정구영은 한일의원연맹의 한국의원 대표로 일본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조총련계의 인물인 정원수로부터 북한에 있는 큰아들의 편지를 받았다. 정구영은 당시 당 의장이던 김종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자연파동 중에 중앙정보부가 나를 반공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일제판호천에서 내 큰아이의 피인지 받은 사실, 또 정원수가 찾아와서 동백님이나 동경으로 날 오라고 한 사실,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냐면 나는 오라고 안 했어요. 맨 처음에 오라고 한 것이 출두시킨 것이 내 아내야.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었다. 며느리들까지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그렇다고 원칙을 굽힐 수는 없는 일이었다. (1969년 8월 7일) 드디어 삼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화당 108명의 의원 중 정구영 단 한 명만을 제외한 107명이 개헌안에 서명했다. 다시 한번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 시도된 것이다. (1969년 9월 13일) 공화당이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의사당 주변을 전투경찰들이 에워싸고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됐다. 개헌안 처리는 순탄하지 않았다. 신민당은 의장석을 점거 의사 진행을 막았다. 신민당 의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사이에서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이 있었다. 4.8 항명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양순직, 이해춘호 두 의원과 공화당 소속으론 유일하게 개헌 반대 의사를 밝힌 정구영이 그들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되자 신민당 의원들은 잘 것을 준비하며 철야 농성을 준비했다. 새벽 2시쯤 공화당 의원들이 국회 제3별관에 모였다. 신민당 의원들에겐 개회한다는 통보도 없었다. 그리고 단 25분 만에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삼선 개헌안이 가결됐다. 장기 집권의 서막은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도 부산 정치 파동 때 기립가결이라 하는 위법 절차에 의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헌법을 개정한 전례, 4.4의 개헌의 전례 등으로 봐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것이기도 오직 힘으로 절양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정치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러지만, 다만 건국사에 있어서 한 치부를 나타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걸 나는 자탕할 따름이지 그 이상 내가 언급할 수는 없어요. 역사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제7대 대통령 취임식이 1971년 7월 1일 중앙청 광장에서 장엄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삼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난 71년 7월 1일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맞붙어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의 임기를 시작한다. 성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정부는 1972년 10월 27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지 1년이 겨우 지난 1972년 10월, 박정희는 다시 한번 헌법 개정을 한다. 이른바 유신헌법 개헌이었다. 삼선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길을 터놓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유신 선포로 종신 집권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유신이 선포되고 난 1973년 1월, 정구영은 KBS의 신년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신 이후 자신의 심경을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우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청남 정구영 선생님, 그 다음이 일석 이희승 선생님. 어쩐지 저희들한테는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은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되고, 또 이런 선생님들을 뵈면은 그 여쭤보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의 종래 걸어온 바의 분야, 즉 정치, 법률 두 가지 면에 있어서도 나는 이그러진 법률 질서, 이그러진 정치 질서 등등이 새해에는 점차로 광명을 되찾아서 반성할 기회가 왔으면 하는 것을 희구할 달인입니다. 네. 그 이상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은 삼가했습니다. 네, 모든 게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74년 1월 7일 정구영은 더 이상 공화당에 몸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을 선언한다. 오늘의 사태는 당원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잃은 채 조국의 안위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나는 오랜 자책 끝에 드디어 당과 결별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날 정구영은 조그만 안전을 얻기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국민은 자유도 안전도 결코 다 얻지 못한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해 유신체제를 비판했다. 그간의 마음의 짐을 벗은 탓일까? 탈당서를 우편으로 붙이고 난 정구영은 환하게 웃었다. 현 유신체제는 말의 유신체제지 이것은 삼권구일 체제라고 난 봐요. 행정권은 물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 이번 이 새 헌법에 의지해서 국회를 완전히 행정부의